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공존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자영업자들은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익산과 군산시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됐지만 군산은 확진자가 속출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학교와 술집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해를 입은 중앙동 일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1일 상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보상금 신청에 대한 안내에 들어갔습니다. 보상금은 오는 3일부터 신청받아 이달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갑작스런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오늘까지 마감인 제1금융권의 대출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대출 확약서에 대한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공존이 시작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자영업자들은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지자체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이 1일부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율 70%를 넘기면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이 시작된 겁니다. 이달 말까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1단계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12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열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우리가 못했던 그런 힘든 시간을 겪어왔는데 이제야 좀 그 기나긴 어려움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일상회복을 위한 지자체 대응도 분주합니다. 일상회복 지원 정책의 주된 대상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과 특례보증 대출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폐업했던 소상공인의 영업재개 지원, 범시민 착한 소비운동 추진 등입니다. 또 돌봄 서비스 강화와 일자리 지원 확대 등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분야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위한 방역 대책입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일상회복 1단계 결과와 예방접종 완료율 80% 이상을 기준으로 2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대규모 행사가 전면 허용되고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는 수준입니다. 지자체는 이달부터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군산의료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재택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 배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43개 지원 대책을 추진할 일상회복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경제, 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전문가 자문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역 대책을 최우선에 두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일상회복을 해야지. 앞으로 코로나19와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활기찬 일상회복은 더욱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의 공생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군산의 상황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주부터 학교와 술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건데요. 이어서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수송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12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군산의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군산의 학교와 술집 관련 확진자 수는 22명. 같은 기간 군산의 총 확진자 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의 경우 학년 전체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확산이 잦아드는 모양새지만 술집 관련 집단 감염이 일어나며 군산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단 감염된 확진자의 대부분이 사회활동이 활발한 10대와 20대이고 이들 중 80% 정도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로 밝혀져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 가운데 지난 주말 술집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은 가게 직원과 손님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칵테일 등 음료를 제조하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의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손님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게 내부에서 이동하거나 게임 등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종업원의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가게의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제2의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의 범위를 중대본 방침보다 넓게 잡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전 직원들이 이 일상으로 회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교육 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안일함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27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명, 군산과 남원 6명, 정읍 4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남원 복지센터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군산의 경우 주점과 관련된 감염이 5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214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14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2,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366명이 줄어든 1,6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666명,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사망자는 9명이 늘어 2,858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혈병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 저하자에 대한 추가 접종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달 8일부터는 얀센 접종자, 10일부터는 요양병원 시설에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의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와 50대, 경찰과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은 다음 달 15일부터 추가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를 입은 중앙동 일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보상금 신청에 대한 안내에 들어갔는데요. 보상금 지급은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가 중앙동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9일 시 관계자와 지역구 의원, 손해사정사, 자문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상금 심의위원회는 보상 액수와 보상금 지급 시기 등을 의결했습니다. 하수관로 공사업체는 피해 산정액 21억여 원 가운데 전북도 재해구호기금과 수재의연금을 뺀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족 금액이 16억 정도 돼요. 근데 시공사인 회사에서 책임을 느끼고 본인들이 다 지급했다는 구두 약속을 해서 그걸로 지금 다 이쪽에 입금이 되면은 지금 손해 보상을 다 우리가 지불해 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상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 신청에 대한 문자 안내에 들어갔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3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입니다. 3일부터 5일까지는 매일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피해 보상 집중 접수가 이뤄집니다. 보상금 지급은 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수해가 일어난 지 5달째 만에 피해 보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앙만 배후 부지 조성을 민자 사업에서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계획 변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배후 부지를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제2차 신앙만 계획과
제3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변경 고시를 맡고 있어 국가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 전환이 어려울 경우 당장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한 새만금 신항 2선석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오는 3일 전라북도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군산조선소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강영 부사장이 오는 3일 전라북도를 방문해 도 관계자와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산조선소와 관련해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 9월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11월 말까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잦은 신호대기와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주던 군산대 교차로 진입 램프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군산시는 군산대 IC 교차로 구조 개선을 통해 옥구 방향에서 새만금 북로 우회전 진입이 원활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개통된 국도 21호선의 군산대 IC는 그동안 시가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전주 방면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군산대 교차로가 불완전 입체 교차 도로로 인해 새만금 북로 진입이 원활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새만금을 그린수소 생산 공급 기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오늘 이슈 브리핑을 통해 해외 수소 수입과 그린수소를 100% 사용해야만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할 수 있다며 그린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구축되고 있는 새만금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새만금의 국가 그린수소 공급기지 육성과 수소 경제 표준화, 혁신기지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익산시의 인구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8,798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409명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익산 지역 출생자는 1,204명인 반면 사망자는 2,472명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달 사업 시행자인 우선협상 대상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받기로 한 금융권의 대출 확약서를 받지 못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기로 한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 확약서나 자금 차익 계약서 가운데 하나를 보증받아 올해 안에 토지 매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1일까지 군산시에 제출하기로 한 보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입과 200여 개의 매매단지 등을 지으려면 민간 사업자가 1,01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810억 원이 묶인 겁니다. 군산시는 조만간 산업은행과 자산운용사를 만나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 실현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대출 조건과 수익 구조, 투자 가치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저한테 우물가의 계획서를 내라했으니까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진행된 상황이 사실인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이분들을 연장을 해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는 1,000억 원에 대한 1금융권의 대출 의향서를 군산시에 제출했는데 금융기관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해 한 달 안에 확약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연장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기다린 후 확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 이순이와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다만 산업은행이 사업 검토 기간을 더 요구할 경우 이순이 계약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순이의 경우에도 1순위보다 투자 규모가 40% 낮아 자칫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돼야 본궤도에 오를 텐데 난감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에 축산물 이력 정보가 추가되고 가맹점에는 친환경 포장지가 지원됩니다. 군산시와 축산물 품질평가원, 주식회사 셀바이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도입에 따라 배달의 명수 앱에서 축산물의 도축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정육 구매 시 6,000원의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가맹점에는 식물 영양제로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지와 친환경 아이스팩이 지원돼 환경오염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산불 대응센터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 산불 대응센터는 국비 등 8억 원을 들여 북부청사 내에 마련됐습니다. 산불 진화차와 산불 감시 카메라 등을 갖췄으며 산불 감시원 등 110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산불 대응센터는 산불 상황실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해초등학교와 바다유치원의 학습 환경이 개선됩니다. 신영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5,500만 원을 확보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교부금은 서해초와 바다유치원의 창호 교체 공사에 각각 7억 9,300만 원과 2억 9,500만 원, 풍문초 화장실 보수 공사에 5억 6,700만 원 등입니다. 한편 서해초와 바다유치원은 오래된 창호로 단열 성능이 떨어져 폭염과 혹한에 시달려 왔습니다. 장자도 인근 갯바위에서 40대가 낚시를 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장자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갯바위 낚시는 추락이나 고립사고, 익수사고로 이어져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반드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군산해경이 우리 측 어업 협정선에서 조업을 하고 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어청도 남서쪽 145km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148톤급 중국어선 A호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A호는 7차례 걸쳐 조기 등 어획량 2,190kg을 축소해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중국어선 A호 선장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빌라 집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휠에서 불이 나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1일 새벽 2시 57분쯤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빌라에 있던 7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빌라 내부 거실과 가재도구 등이 타 5,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외발 전동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40대 수배 용의자가 1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1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쯤 A씨가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고 경찰이 체포 서류를 작성하던 틈을 타 지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오겠다며 나갔다가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 용의자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시대 세조가 한 사찰에 대해 자벽을 면제하도록 명령한 교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됩니다. 이를 진안군에 따르면 마령면에 있는 금당사가 보유한 강진무의사 감역 교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진무의사 감역교지는 조선 세조가 1457년 강진군에 있는 사찰 무의사에 대해 자벽을 면제하도록 명령한 교지로 세조 서명과 국가도장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감역교지는 절첩본 형태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도내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은 편의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은 1,300곳입니다. 이 가운데 52.6%가 편의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을 식당 등으로 확대해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군산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나온 배수지 물탱크 청소에 따른 사전 작업 과정에서 관로 내 공기 유입으로 시내 일부 지역이 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운동과 소룡동, 수송동 등 7개 동이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사실을 2시간이 지나 안내 문자를 통해 알려와 이 일대 주민들로부터 적잖은 불만을 샀습니다. 도내 소비자 심리가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보다 1.6포인트 올라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기대감과 수출 호조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됐습니다. 익산 원도심 일대에서 식품축제가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6일 중앙동 일대에서 식품축제 중앙미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동 음식점 지도와 할인 쿠폰을 활용한 맛투어를 비롯해 매운 요리 먹고 참기, 테이블웨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설화 속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주제로 한 2021 익산 서동축제가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열렸던 지난해와 달리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지침이 전환됨에 따라 축제 기간도 기존 나흘 안팎에서 23일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금마 서동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는 크게 백제 유등 및 야간 경관 전시, 백제 문화체험, 시민 참여 행사 등으로 꾸며집니다. 방문객들은 주말마다 소원지 달기, 소원 배 띄우기, 서동 선화 퍼즐 만들기, 전통등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시립무용단이 오는 4일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익산의 3가지 사랑 이야기 중 하나인 총체극 무영탑을 특별 기획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익산 영등도서관이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해 소설 완전한 행복의 정유정 작가를 초청해 11월 9일 오후 7시 특별 강연을 개최합니다. 군산 소룡동 지역협의체가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3도,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7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